어, 혈당 관리. 혹시 당신도 좀 신경 쓰이시나요? 특히 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 혈당 수치가 좀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당신이 보내주신 그 블로그 글을 보니까요. 혈당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혈당 지수, 그 GI 식단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꽤 실용적인 정보들이 많아요. 네, 맞아요.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냥 이거 드세요.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. 그 혈당 지수, GI라는 개념으로 우리 몸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실제로 식단을 통해 혈당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죠. 왜 저GI 식품이 중요하고 또 이걸 당신의 식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혈당 지수, GI. 이게 정확히 뭐죠? 자료 보니까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뭐 0에서 100 이런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그냥 칼로리 계산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?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. 물론 칼로리도 중요하죠. 근데 혈당 관리에서는요,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정말 핵심이에요. 저지하의 식품들은 소화 흡수가 아무래도 좀 천천히 되거든요.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째는 당연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고요. 네네. 둘째는 천천히 소화되니까 포만감이 꽤 오래 가요. 그래서 막 과식하는 걸 막아주고요. 그리고 셋째, 에너지가 이렇게 꾸준히 공급되니까 피로감도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같은 밥이라도 흰쌀밥은 GI가 89잖아요. 근데 현미는 50 정도거든요. 와, 차이가 크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현미를 먹으면 혈당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.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당 수치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,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군요. 몸의 부담도 줄이고 뭐 포만감이나 에너지 유지에도 좋고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? 자료에 예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좋은 예시들이 많아요. 일단 통곡물, 현미나 퀴노아, 오트밀 같은 거요. 이런 걸 추천하고 있고요. 채소는 특히 브로콜리, 시금치, 케일 같은 그런 녹색 잎채소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. 단백질로는 뭐 닭가슴살, 연어, 두부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고구마. 고구마가 GI 44 정도로 감자튀김 같은 고지I 식품, GI 75에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오, 고구마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. 뭔가 달달해서 혈당 확 올릴 것 같았는데. 그렇죠. 근데 감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. 사과나 렌틸콩 같은 것들도 저지아의 식품 목록에 있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뭐랄까, 가공이 좀 덜 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식품들로 하루 식단을 짠다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. 마침 자료에 하루 식단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꽤 현실적이더라고요. 아침에는 오트밀에 사과 좀 곁들이고 점심에는 현미밥에다가 구운 연어랑 채소 좀 먹고 저녁에는 퀴노아 넣은 샐러드 같은 거요. 특히 퀴노아 케일 샐러드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던데 이게 보니까 퀴노아, 케일, 토마토, 두부 같은 걸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. 영양 균형도 잘 맞춘 저지아의 메뉴죠. 뭐랄까 복잡한 요리 아니어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예요. 음, 집에서 해먹는 건 좋은데 사실 솔직히 매일 그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외식할 때.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메뉴판 보면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. 아,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. 자료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짚어주더라고요. 외식할 때는 일단 튀김류나 흰쌀밥, 면 종류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대신에 구운 고기나 생선, 아니면 채소가 많이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라고 조언해요. 밥이 같이 나온다면 양을 한 100g 이하, 그러니까 보통 밥 공기의 반 정도, 그 정도로 조절하고요. 음료는 뭐 당연히 설탕 들어간 탄산이나 주스 대신 물이나 차가 좋겠죠. 네, 그건 기본이고. 근데 재밌는 팁이 하나 있었어요. 외식 약속 가기 전에 아몬드 같은 저지아의 간식을 조금 먹어두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대요. 오, 외식 전에 간식 먹는 거요?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? 네, 미리 살짝 배를 채워두는 거죠.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겠네요.
진짜 실천이 제일 중요할 텐데 혹시 자료에 또 다른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건 없었나요? 네, 아무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자료에서는 뭐 저지하의 밀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주말에 미리 도시락을 좀 준비해두는 방법 같은 것도 제안하더라고요. 핵심은 모든 걸 막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요. 그냥 오늘 저녁 식사부터 흰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꿔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부담 갖지 말고요. 네,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저지하의 식단이라는 게 뭐 엄청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또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당신의 식단에 현미나 퀴노아, 신선한 채소들을 조금씩만 더 신경 써서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안정이나 건강한 에너지 같은 좋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. 맞습니다. 이 자료가 식단을 통한 혈당 관리의 시작점을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.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주제로 운동의 중요성을 살짝 언급하거든요.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저지하의 식단 관리가 과연 그 운동과 만났을 때 당신의 건강 여정에서 어떤 뭐랄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.